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당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나왔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황교안이니까. 그게 걸리네. 국민의힘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니까. 그러면 황교안이 하면 국민의힘은 한다. 이런 등식이잖아요. 등식. 유죄인데 의원직 상실까지는 안 가는 법원의 고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이분들이야말로 지방선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소 3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법사위 지도부. 거의 반명이죠, 이제 법사위는. 그렇죠. 그 백브리핑을 보면 엄청 짜증이 났더라고요. 예. 김병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 한없이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금요일이 그래도 한 주 쭉 저희가 살펴보면 가장 조금 더 좀 논리적인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에 막 욕하고 성질내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이제 금요일은 대화가 차분하게 오신 분들끼리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좀 더 힘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네, 너무 그렇게 칭찬이 아니에요, 지금. 차분하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 가운데 화나는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뉴스도 좀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런 뉴스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오고 계시는 길이고요. 신혜영 기자님이 오늘 뉴스는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267분을 태웠던 267명을 태운 그 여객선 네. 좌초 소식을 어제 이제 전해드렸는데 다행히 모두 다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을 이제 그래도 천만다행이라는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이제 나오고 있군요. 저희 진짜 이거 밤 사이에 속보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큰 인명 피해는 없이 전원 구조가 한 3시간 만에 됐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퀸 제누비아 2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이제 운행하는 항해사랑 그 이제 직원들이 기계 오작동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해경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수동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 위험 구역에서도 자동으로 그냥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섬이 많잖아요. 네. 작은 섬들이 자잘자잘하게 많은 다도의 그런 구역인데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그러니까 딴짓하느라 방향 전환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네, 네. 이제 충돌을 무인도를 들이받고 충돌을 했고 좌초가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조사 결과 밝혀졌고요. 뭐 항해사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1등 항해사 인도네시아 출신 조타수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그 당시에 사고 딱 그 시점에 자리를 비웠던 선장. 또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우리 뭐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택시를 타도 기사님이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가끔씩 봐도 너무 불안한데 이 많은 승객을 태우고 가는 배의 이 책임감이라는 게 어떻게 그 배를 운항을 하게 되는 그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이게 요즘에 이제 반자동 뭐 반자율 주행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 운전대를 잡으라고 해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예. 그리고 아무리 반자율주행을 하더라도 핸드폰 보지는 않습니다. 뭐 기지개를 좀 편다든지 순간순간 하는 정도는 그 용인이 돼도 네네네. 이 항해사나 선장, 특히 선장이 이 다도의 섬을 지나가면 좀 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휘를 해야 되는. 지휘를 해야죠. 그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법에도 있는데 이런 이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는 네네. 이 분들이 또 그 어떤 해명 자체를 기계적 오작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처벌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안이었고 저는 해경을 칭찬하고 싶어요. 해경. 해경. 해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 구조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즉시로 10분 안에 출동을 해가지고 네. 이 지금 자초된 배에 큰 또 이 구조선을 보냈고 또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소형 선박을 보내가지고 다 이 승객들을 구조해서 네, 네, 그 네. 배로 건너게서 다 전원 구조한 거 이런 네. 부분들은 굉장히 해경이 좀 이런 그 대형 선박 사고에 네. 좀 나름대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네. 우리가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선박 사고 지점이 그 세월호 당시 거기. 사고 지점이랑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가 않아서 모두가 굉장히 놀랬죠. 예. 맞습니다. 자, 하여튼 뭐 혹시라도 이런 승객을 태우고 가는 혹은 뭐 승객이 없더라도 이런 운항 중에 다른 짓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뉴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6년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이제 어제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고였는데 전원 유죄이나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 처음에 이제 검찰이 구형할 때는 이제 실형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금고가 아닌 벌금형이 내려졌고 그 뭐 숫자는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유죄이긴 하나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전원 생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 항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소해야 되나요? 검찰이나 바로 항소, 의원들이나. 항소 자제의 정신에 따라서 네. 검찰이 과연 할 건지. 일단 뭐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아쉽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죄를 생각했는데 어쨌든 유죄가 났으니까 아쉽지만 네. 이 결과로 봤을 때 형량을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다. 고마워요. 라는 뜻 아닐까요? 일단 재판부에 이렇게 고맙다. 네, 라고 했고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딱히 항소 이 안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정도 어쨌든. 벌금 그냥 내면 되는데. 네. 자, 굳이? 그런데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유죄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한 뒤에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항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말리고 싶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좀 막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항소해서 더 끌고 가기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분리해서 하지 않을까요? 뭐 항소 자제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서. 근데 네.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항소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고 같은 혐의를 가진 다른 의원들도 다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건 모르죠. 항소 근데 자제의 정신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번에는 한 명 안 하면 다 안 하고 뭐 김만배만 합시다 했는데도 안 되고 했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황교안 이분이 그 항소의 의사를 피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황교안이니까. 그게 걸리네. 국민의힘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니까. 그러면 황교안이 하면 국민의힘은 한다. 이런 등식이잖아요. 등식.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굳이 뭐 다 복잡하게 배웠죠. 생각할 거 없이 배웠죠 우리. 등식, 등가. 예. 그러면은 황교안 그 전 총리가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황교안이 합치가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할 좋은데요. 겁니다. 네.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니까 황교안이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제가 그러니까 서영주 소장 한번 봐드렸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뭘 봐요? 아니 뭘 봐요? 네. 운전하면서 핸드폰 안 본다고. 제가 어제 차가 고장나서 서영주 소장 차를 탔거든요. 핸드폰 보는 거 걸렸어요. 장난 아니에요. 안 됩니다. 별짓 다 해. 별짓 다 해. 안전 제일입니다. 그래도 잘하고요. 자, 자, 뭐- 여기까지. 근데 일단 그 항소 얘기하기 전에 재판부에서 딱 이 400만 원 이렇게 딱 찍어서 내린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는 네. 어유 깜짝이야. 네. 저하고 이게 2,400만 원만 나가고 저하고 서영 소장이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오보 방송했거든요. 20분 동안.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합쳐서 나온 거를 그냥 자막만 보고 방송을 네. 하니까 뭐 우리 다 큰일 났다 막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거잖아요. 1년 6개월에 6개월 구형을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분리해서 그걸 모른 상태에서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죄인데 의원직 상실까지는 안 가는 법원의 고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법원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 이제 숨 좀 돌리시고 변호사님 네. 오셨지만은 네. 이걸 가지고 벌금형으로서 의원직 상실령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다. 밝혔어요 보니까 이게 오래 지나면서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이게 일어난 사건인데 몇 달밖에 얘기 안 하고 강행 처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밝힌 걸 보면 네. 법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합당하다고 본 거겠죠. 예. 재판부가 네.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이건 법률적 판단보다는 네. 사실상 이제 선진화법 자체가 국회가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우리 이제 몸으로 싸우지 말고 입으로 싸우자 이 얘기거든요. 그냥 몸은 묻고 입은 푼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국회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잘 규범을 지키자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재판부가 이게 법적 판단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야 하는 게 좀 부담되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고 정도로 끝내는 사안으로 가자라고 저는 재판부가 분리선고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안 맞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죠. 정치적 판단하는 것처럼 네. 이 재판부도 정치적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잘못이 있으면 이 선을 넘어가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직 상실 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상실이니까 그 밑에까지 맞춰줄게. 요거는 재판부가 해야 될 판단이 맞나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재판 오판을 한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로우 트랙을 타고 왔습니다. 바로 참전 가능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거는 지금 6년 7개월 걸린 사건 치고는 네. 좀 허망한 결론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소부터 사실 좀 줄였어요. 기소부터? 예. 네. 왜냐하면 그때 영상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참전 용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특히 네. 보좌진은 네. 그때 굉장히 엄선된 분들만 이제 보좌진 당직자가 3명인가? 네. 그것만 기소가 딱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많은 인원이 있잖아요. 그때 대규모 인원이. 그래서 일단 확 줄였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고, 저 빠루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저 빠루는 민주당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전리품으로 들고 있었던 건데 마치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조고는 억울하다. 조고는 억울하지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요 사안이 그 전에 동물국회 관습법에 DNA가 남아있던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뭘 네. 잘못했냐, 법을 모르고 이제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이 반복돼도 된다는 지금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저게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발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특히 지금 이번에 검찰 구형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일 세요. 네. 실질적인 그 당시 원내에서의 지도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나왔어야 된다, 최소한. 아, 근데 지금 두 분만 벌금 400이거든요. 네. 요 두 분은 500이 사실 넘었어야 마땅하다.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 가지를 감가상각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좀 맞춰줬다. 너무 맞췄다, 너무 맞췄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저 6년 7개월 걸렸다는 것도 이게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은 아니잖아요. 뭘 고민하면 6년 7개월, 7년 가까이 걸리죠. 고민한 게 아니고요. 그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기국회 때는 또 쉬어요. 아까 저희 못 불러도 한 번씩 나갑니다.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다 불러야 되는데 네. 또 한꺼번에 기소해서 피고인이 20만 명인데 저 아픕니다.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자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재판을 보통 통상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한 거고 거기다 막 한 두 달 건너뛴 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변호인들도 있을 거고 그 이게 뭐 지금 같이 걸려있던 민주당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공동 폭행건으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 아직 결심이 안 됐어요. 다음 주 28일인가에 이제 아마 구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늦어진 거는 분명히 문제인데 여러 가지 기술도 들어갔지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김준우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에는 황교안 당시 대표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선진화법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 그 의원직 상실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쵸.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재판부가 딱 턱 밑에 400만 원으로 맞춰줬잖아요. 이건 오마카세 판결이다. 오마 맞춤형. 네. 오늘 비유가 아주 찰지신데요. 네, 오마카세. 마음에 안 들어요. 판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식점인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두 개만 있으면 일단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랑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자유와 혁신 소속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오보가 되더라고요. 이건 그렇죠. 다 전부 자유한국당인데 네.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역 정치인 6명이 배지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장우, 김태흠 광역단체장 2명을 자꾸 제외시켜요. 아. 비록 임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내년 그렇죠. 6월까지니까 네. 현역은 6명이 아니라 8명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가장 웃긴 거는 이제 구형보다 벌금이 더 나온 사람도 있다. 누가 그랬죠? 그래서 20몇 명이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 의원이었나? 26명이죠. 네. 26명인데 보좌진 당직자가 3명이 이제 껴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벌금이 뭐냐 요즘 검찰 주장대로 하면 그 2분의 1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2분의 1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형 대비. 네, 구형 네. 대비. 그래서 항소를 전부 할 거냐, 아. 부분 포기와 부분 항소를 할 거냐, 요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요 알겠습니다. 평론은 아무 데서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독이에요. 저희도 그 논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양쪽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재판부가 이제 좀 정치적 판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재판부 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제 니들이 했던 행위는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고 저항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니네가 국회 신뢰 회복하겠다고 만든 그 법을 스스로 위반한 거잖아. 잘못했지. 그러니까 유죄야. 라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패스트트랙 충돌 행위에 대해서 2020년 총선이랑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받았으니까 요 정도로 해. 이거 뭐 설명을 해줬다고 봐야죠. 네, 내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네. 뭐 거기에 크게 토달진 아니, 않겠다. 아니, 그 그게 해석이 아니라, 아니고 예. 26 중에 네. 23명은 의원 또는 의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23명에 네. 대해서 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만 먼저 이게 나왔냐 잘 보시면 다 떨어졌어요. 그 얘기예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네. 그 얘기예요. 네. 민주당 지금 늦어지잖아요. 네. 거의 살아 있어.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늦어지고 하는데 네. 저희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나온 거예요. 이제 그 해석이에요. 결론은. 지금 당신들 이렇게 해서 결국 국회에 못 들어왔잖아. 정치적 판단 받았잖아. 전 국회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나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대부분 그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지금 초점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황교안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나경원, 송원석 이런 분들은 지금 당에서 거의 뭐 원탑, 투탑 뭐 요 정도 역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 분들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특히 저희 당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항소를 할까 여부를 이제 항소는 이제 피고인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이드가 있는 건데 저희 오시기 전에 이제 나경원, 황교안 항소할까 얘기는 토크를 네. 풀었고요. 검찰이 이제 항소할까 여부에 대해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의적인 교소였고 대장동 사건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했던 검찰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 이 발언도 사실은 이제 대장동 사건을 좀 상기시키는 발언인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거죠. 어쨌든 그 항소를 할지 말지는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구형한 거에서 절반 이상이 나오느냐 마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상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민주당 주장은 이제 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이러한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뭐 논평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이제 그 항소 포기 대장동 사건과 연계를 해서 계속 이제 이 쟁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건은 굉장히 다르다 판단이. 완전 다르죠. 네. 다르기도 다를 뿐더러 사실상 항소 자제지.
항소를 하지 못하게 억제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항소의 권한은 검찰에 있잖아요. 지난 뭐 따지고 보면 노만석, 정진우 이 두 분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갔으나 사실 이번에도 항소를 할지 안 할지도 검찰의 몫이다. 뭐 그거는 이준석 뭐 의원이나 뭐 주진 의원이나 뭐 항소 포기 가지고 이런저런 뭐 비아냥을 대던데 일단 그 검찰에 물어보세요. 네. 민주당이 물어볼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권한이 아니 항소에 권한이 없다. 항소를 해도 근데 안 해도 여튼 양당의 반응은 매우 또 상반되게 나오겠네요. 만약 항소를 검찰이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또 다른 판단을 검찰은 하냐 아마 이런 민주당 얘기. 의사는 나왔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봐주기 판결이다. 조의대 사법부답다. 항소하란 얘기인 거죠? 그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소 포기 관련해서 항소 자제, 뭐 원칙, 기준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런 얘기 하시면 할수록 2주 전으로 돌아가서 김만배 일단 편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논리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 기준 되고 뭐 되고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근데 왜 김만배 편을 들어주세요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소 자제니 뭐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고 당대표가 봐주기 판결이고 조의대 사법부답다. 그러면 김만배 일당한테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지적까지 받는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저랑 남은 두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그거는 염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김만배 편을 든 적이 없으니까. 김만배 편 든다고 주장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주장일 뿐이지. 네. 그게 팩트화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주장하라고 냅둬야지.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표 네. 아까 띄운 것도 보시면 네. 이철규 의원 구형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0이죠. 네. 구형이. 네. 근데 선고는 550인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합치면. 네. 선고보다 벌금이 많이 나온 많이 거 아니에요. 나왔네요. 사람 판결이겠네요. 예. 정성호 장관 논리대로면. 예.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저 분리 항소해야 된다.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이 일관되려면 제가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렇지. 하지만 나경원, 황교안 두 명은 징역 2년, 뭐 1년 6개월 나왔는데 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 지금 두 분 손 잡았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은 벌금 얼마에 해당하나요? 아니 징역 6개월로 가야죠. 반으로 쪼개는데. 그 치환하면 그 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 그런 거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잖아. 아니 근데 징역형이 저 벌금형으로 나올 때 치환되면 이거 어떻게 얼마로 환산해야 어떻게든 되냐. 500만 원 넘습니다. 어떻게든 500만 원 넘을 500? 거 아니에요. 5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김만배는 몇 년을 그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럼 거야? 판사한테 물어봐야죠. 거기는 이제 미국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정성호 장관식 논리라고 하면 맞는 판결이 있고 지금 틀린 판결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 판결 하나 안에. 그러네. 근데 자꾸 이 1심 재판부 가지고 대법원장 이름 거론하는 방식으로 1심 법관의 독립성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공격 방법은 좀 적절치 않다. 정청래 대표가. 조의대 사법부답다 네, 이런 그런 발언이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진관 재판 즉 이진관 판사 재판 잘한다고 하면서 조의대 재판부 뭐 법원장 답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 때면 대법원장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소심 판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사법 불신만 가속화하는 방식의 정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정치다. 네. 정치가 원래 이제 윤희석 대변인은 아주 만족스러운. 제 옆자리 너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요즘에 이제 그 정의당 계열에 예.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정의당 계열에 있어. 계열. 비대위원장이 아 왜냐면 박원석 선배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 제가 탈당을 방송 때문에 해가지고 그러지. 계열이란 계열이라고 할 수밖에 하셨으니까. 없어요. 왜냐면 정의당 할 수가 없지. 지금은 정의당 소속이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판결 부분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을 논평한 게 아니고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치적 주장이 적절치 않다라고 또 입장 표명하는 것도 이해는 되나 사실상 우리가 그냥 오감으로 봤을 때 이진관 판사의 재판 진행과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을 봤을 때 뭐 솔직히 너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신뢰는 그런 정도의 품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평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말했죠. 오마카세 판결으로 한 것은 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경원과 황교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딱 그 턱걸이 400만 원 의원직을 살려주는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건 저 뭐 동의하죠. 거기에 대해 불만 제기할 수 있으나 네. 그렇다고 조의대 뭐 사법부답다 이렇게 네, 좀 얘기하면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제 그 얘기는. 정교한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 판결은 요 정도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뭐 내란 재판 관련해서 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막 어제 그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또 변호사 분들 가운데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기 물어보세요. 계시더라고요. 신박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혹시 네. 친한 분 분들이 아닌지. 모르죠 이런 분. 아, 손절. 아니 전혀 모르죠. 아니 그제였죠.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방청석에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들고 나 말 좀 시켜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직원 판사가 조용히 하십시오 말씀하지 허락 없이 마시고요. 들어온 거고요. 허락 없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이제 막 소란을 피우니까 이중관 판사가 나가십시오. 재판 방해하지 마시고 퇴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버텼잖아요. 그래서 감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이제 15일간 이제 감치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풀려났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떤 법 기술을 동원해서 풀려났는지. 풀려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조롱, 욕, 뭐 이런 거를 막 하더라고요.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욕하는 건 난 그 해당 재판에서 네. 너무 놀랐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진관이 이렇게 죽었어 이거. 또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이 같은 한테 지배를 받는다니까요. 이진관이가 저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안경성 키 작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상은 했었죠. 아마 저 사람들 어쨌든 그런 무슨 우파 유튜버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뭐 법원을 씹어 먹었습니다. 뭐 그냥 다 쓸어 버렸어요.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이 정도 워딩까지 나올 거는 정말 예상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이 변호인들이 이게 아니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왜 변호사님. 이러는 거예요? 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김준우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그래도 제가 좀 실드를 쳐드리면 모든 변호사가 저럴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저 이하상 변호사는 좀 특이한 분이라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저분의 과거 이력을 그러니까 저분이 처음에 재판 탄핵 관련해서 우리가 막 보도하고 할 때 기자분들 앞에서도 굉장히 센 네. 멘트를 하던 분이에요. 유동수 변호인과 둘이 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분이 뭔가 봤더니 그 전광훈당 있잖아요. 자유통일당의 네. 전신인 뭐 기독통일당인가 네. 거기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조가 예. 굉장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호인 자격으로 분노를 막 표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 공교롭게도 변호인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재판 가서 하지. 왜 남의 그게 재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왔으니까 예. 온 김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예, 증인은 뭐 동반할 수가 없다면서요, 변호인이. 그래서 뭐 방청권도 없고 해서 네. 했는데 결국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학교 후배고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본인들은 이 사람들은 뭐 정치에 좀 뜻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우, 많죠. 아니 출마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당연히 뜻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검사 출신이고 네네. 네. 네. 서울법대고 아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0년대 학번이고. 네. 아하. 이름도 바꾸고. 네, 이름도 바꾸고. 네. 원래 이름은 이명규였으나 네. 카톨릭 순교자 정하상 선생의 정신을 그렇지. 쫓고자 개명하였습니다. 이하상으로. 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참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었구나 저런 사람들과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런 사람들이 주류가 됐었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지난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저분도 잘 나갔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지금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그 재판장에서 그 쫓겨나서 자 본인들끼리 모여서 유튜브를 하면서 그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XX 뭐 하고 네. 아주 저질스러운 그 독설을 막말을 막 욕설, 퍼붓지 않습니까? 네. 욕설이죠. 네. 이분이 변호사라는 그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적합한 행동인가라는 것을 저는 한번 돌아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변협 이런 분들을 계속 둬야 되는 것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거 아닌가. 많은 다수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사회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네. 김진우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그 변호사업에 누를 끼치면 변협에서 이거 자격 박탈이 불가능한가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잘 안 되는 없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징계 수준이 좀 낮습니다. 아, 네, 네, 조금 아예 그냥 낮아요. 무슨 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깜팡이 뭐 몇 년씩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네. 변호사 자격 어떻게 상실을 이런 거 안 되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로 한 명인가밖에 없을 겁니다. 역대에서 그러니까. 손방망인데 의협과 함께 의협도 양대 그렇고, 맞아. 내부 손방망이 약한데 의협보단 좀 셉니다. 네, 그나마. 실제로. 네. 네. 아 근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네네.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주민번호 신기해요.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는 건데 네.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이 돼야 돼. 감치 명령을 하니까 감치 재판을 따로 했는데 네. 증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니까 예, 예. 뭐 당신 뭐 주민번호 예. 되세요, 예. 이름, 생년월일 뭐 그것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거부하면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 그걸 거부한 사람을 보겠냐고요. 보시겠어요? 무서워서 못 봐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증인 선서 선서도 거부. 거부했잖아요. 네.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변을 당하려고. 그러니까 저거는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감치 재판이 1년에 한 몇십 건? 밖에 안 돼요. 예, 예. 아. 당연히 그렇게- 예, 왜냐하면 감치라는 건 이거는 법정에서 판사 말 안 들어가지고 하는 네, 건데 그렇겠죠. 저희 같은 피라미드는 판사 말은 그냥 일단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어지간하면 삿대질 못합니다. 어지간하면 해도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 이거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거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면 답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변호사고 로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네.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따로 할 수가 있잖아요. 혹은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듣지 않더라도 아니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것들을 적어서 적어서는 네, 근데 주민번호를 쳐야 되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게 좀 그 재판부에서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원래 나오기로 한 변호인이면 알죠. 근데 여기는 그냥 깝툭튀 해가지고 증인의 그 변호인인데 이 재판부에서는 모르잖아요. 증인의 변호인이 누군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겨난 약간 에피소드처럼 아니 돼버린 것 신분증 같아요. 신분증 보면 되잖아요. 안 주면 영장에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뺏을 수 없죠. 영장에서 그러면 뺐지. 누구든 그럼 앞으로 법원 가서 막 개 난리를 치고 감시명령 떨어졌을 때 나 모른다 얘기 안 하면 못 잡아 넣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사건에서 네. 감치일은 잘 없으니까 예. 일반적인 사건으로 따지면 그 예를 들어 집회 가서 완전 잡혔다가 증언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1도 얘기 안 하는. 네. 그러면 48시간까지는 잡아둘 수 있으니까 48시간 경찰서를 가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끝까지. 예. 근데 보통은 출근도 해야 되니까 야간 촛불 집회 나갔다 이렇게 들려 나가면 출근해야 되니까 나 이거 잘못 없다. 나 그냥 지나가다가 경찰이 잘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름만 얘기하고 나머지 증언을 보통 거부하거든요. 그래야 뭐 이제 풀어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줘서 이제 그 다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진짜 신념의 강자 몇 분 계세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권하진 않는데 48시간 동안 아무 증언을 거부합니다. 그럼 그냥 풀어줄 뭐 수밖에 어떻게 없는 방법이 거예요? 없죠. 그래서 네. 법무부가 이제 입장을 냈잖아요. 그 법무부에서 이 감치 제도에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이거를 이제 결정해서 임의로 풀어준 게 아니라 네. 절차상에 저기 그 말하자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 아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거를 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들, 감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감치 명령이 떨어지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말한 대로 영장을 받아서 신분증을 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말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신분증도 못 뺐고 나한테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난 보내준다 이거죠.
이제 잡아둘 수 있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48시간 그러니까 이제 긴급 이 체포하면 되니까. 변호인들이 이제 그런 네.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법기술자들이 맞아. 이제 기술을 네. 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황당하게 지금 이제 법정에서 난리친 사람들이 풀려났고 끝나자마자 나와서 판사 욕하는 유튜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법무부랑 이제 법원은 책임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이제 서로 또 책임 공방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재판부한테 인적 사안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감치 이거 집행을 정지하는 거야. 라고 이제 법원의 책임을 돌리는 거고 법원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이 끝까지 버티니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 적어가지고 구치소에 넘겼는데 구치소에서 이걸로는 우리가 수용 못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보낸 거야. 아니,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 명령을 잘 듣고 판사 말을 잘 들으면 들어가서 그 감치해서 15일 동안 사는 거고 안 듣고 버티고 안 지키면 풀려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죠. 난 이상해요. 근데 일반 상식에서 보통 사람들이면 네. 인적사항 얘기하죠. 그걸 버티겠어요? 이상민 전 장관처럼 형사 사건에서 증거 선서거부를 하겠냐고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처음 보는 초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안 해놓은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이상한 사람. 그러면 다시 감치 시도를 못 하나요? 어떻게 돼요? 아니, 알아보면 하는 것 할 수- 같아요. 네. 알아보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 예. 아, 오늘 다시 할수 김용현 있다? 전 장관 재판이 있어서 네. 뭐 거기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기서 얘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뭐 재판부가 같아요? 그 다르죠. 다르. 이거는 이진건 판사고 네. 그 판사가 다르잖아. 다르니까. 증인으로가 났던 거고. 답답하죠. 지금 석방을 했다는 건 풀어주기로 그냥 했다는 건지 집행을 정지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정지한 것 같아요. 정지하면 다시 환수해서 할 수 있긴. 그렇죠. 오늘 오케이. 재판부가 달라도 어쨌든 그 명령이 아니 그 냈던 이진건. 재판부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는 저희도 이름을 알잖아요. 네. 권우현 예를 네. 들면 네. 이하상만 알고 이하상 권. 네. 권우현 변호사는 이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네? 영상, 그 사람 아닌데?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아니 뭐 비교해봐 나 그 사람 아니야. 난 이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럴 수도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네. 프로님 그거는 화났어. 예를 들면 무죄를 주장해도 유죄를 때릴 수 있잖아요. 주장한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못 때릴 네. 것 같아 나는. 지금 하는 거 보면 못 때릴 것 같아. 이 사람 못 잡아놓는다에 저는 5천 원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휴. 잡아놓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공수처가요 직위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그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 발부 받아서 그 택시 어플리케이션 그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서 당일의 동선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장 칠 때 신용카드랑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공수처에서는 앱 사용, 택시 앱 사용 기록만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네. 택시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도 택시 앱 사용 요거 부분만 압수수색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문자 이런 게 메시지나. 사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여튼 택시 앱의 기록을 확보했다. 반면에 휴대폰이나 카드 내역은 이제 기각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 저 재판 장면들이 틈틈이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와 정말 거긴 참 가족 오락관이에요. 화기애애하고. 그럼요. 뭐 말 전달하기 뭐 이런 거. 예. 아유 왜 그러세요? 아 허허허. 근데 그 증인하고 변호인 사이 또 특검 사이에는 뭐 엄청나잖아요. 거의. 예. 뭐 그 막말도 막 오가도 별로 제지도 안 하고. 이제 뭐 홍장원 증인은 네. 셌어요. 아 홍장원 증인. 예, 김계리, 홍장원, 네. 위현석 변호사인가? 아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우리? 네, 이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홍장원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1차장이 일주일 만에 대면을 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증인을 막 윤석열은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몰려고 하고 있고 홍장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는 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랑 체포 명단 그러니까 네가 땡땡땡땡땡땡 뭐 우원식 이재명 한동안 잡아들이라고 했잖아. 요걸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그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1차장한테 했는데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예, 됐어요.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지금 이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아니, 정치인이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그 시도한 얘기는 겁니까? 아니요.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휴. 네. 근데 윤석열 그리고 홍장원 두 사람의 뭐 서로 이제 물어보고 뭐 다시 또 재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도 좀 있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굉장히 참 차분해요 보면 항상 차분하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산만하죠. 흥분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등치가 산만하다고? 아니 네. 뭐 등치도 산만하고 그냥 그 이제 산만까지는 말투나 아닌 모든 것 게 같아요. 여튼 지금 이제 책임을 약간 좀 미루는 이런 톤인가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예.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그거 여인형이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시킨 거잖아.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풀로? 윤 대통령 주장은 뭐냐면 네. 평소에도 내가 대공수사권 관련한 얘기 하지 않았냐.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그리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얘기를 네. 뭐라고 생각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예, 거예요. 예. 홍장원한테.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하고 전화한 다음에 명단 불러줬으니까 예. 나는 싹 다 잡아들여라는 사람을 그걸로 생각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니 내가 평소에 대공수사권 얘기하면서 반국가 단체 얘기했지 언제 그런 사람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겠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 잡아들이라는 거잖아. 네, 이라는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방금 전에. 아니 그러면은 여인형이 스스로 쿠데타 일으킨 거냐. 명단을 여인형 마음대로 한 거냐.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냐 하면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고 피고인 딱 그러면서 네네네. 그거 보고 제가 짜릿했어요. 네? 약간 좀 하여튼 감정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파도가 있었다. 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었구나 걸 느꼈습니다. 뭐죠? 국정원 1차장을 임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잘 뽑았다.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차장을 뭐 잘 뽑고 네. 뭐 안 뽑고 떠나서 어저께 보니까 자백도 많이 하더라고요. 조태용 국정원장이 바로 옆에 있었고 본인이 얘기를 다 마친 뒤에 1차장인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까?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태용 지금 구속된 국정원장 자체는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윤석열 그 피고인께서 직접적으로 자백을 해버린 꼴이 돼서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윤석열 변호인 쪽에서도 뭐 술 만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진짜 방어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받아치면서 네. 제가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어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이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뭐냐면 사람이 보통 그 평면적인 사고를 하면 단순하고 네. 단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단무지. 네. 그게 이제 2차원적 사고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비상계엄 불법계엄은 3차원, 4차원, 3차원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하고 1차장하고 여인형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번 불법계엄은 옆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3차원적으로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자꾸 2차원적으로 야 홍장은 너만 이거 이렇게 했고 너 그거 잘못 생각했고 네가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고 여인형이 내가 안 시켰는데 한 거고 이걸 왜 안 물어봤고 이것만 입증이 되면 나머지는 다 털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얼마나 참 우스웠을까. 왜 이렇게 참 단순한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것이고 가장 주목했던 건 참 비겁하면 끝이 없구나. 네. 예. 야 어떻게 여인형 김용현한테 김용현한테 떠넘기가 여인형 따지고 보면 여인형한테도 떠넘긴 거예요. 그렇죠. 체포 명단 관련해서는 여인형한테 떠넘기고 그렇지. 군 투입한 거 투입은 관련해서는 김용현한테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떠올린 건데 헌법재판소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이지. 이제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지.
네. 그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그 장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랑 선관위에 군 출동한 거 그거는 개헌법상 가능했던 일이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그 언론, 뭐 여론조사 먹고 뭐 민주당 이런 데도 지금 군 투입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김영현이 그러자고 했는데 내가 펄쩍 뛰며 막았어. 라고 와.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일 대통령이고 본인이 총리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들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아니 대통령 허락 없이 김영현이 혼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나는 허락한 일이 없고 예, 당연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과정 다 김영현이 혼자서 했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이 나한테 허락을 구해서 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용현이 안 그러니까요. 그러네. 항명이다. 네. 아니 항명이 아니라 통상 보세요. 그러면 내가 최교하다. 아니 김용현이라는 김용현은 사람이 전두환이다. 이거잖아, 그렇지. 지금. 군을 끌고 네. 본인의 허락도 없이 움직였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이거를 무력으로 국회로 군대를 보낼 게 아니라 김용현한테 보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하여튼 김용현 전 장관한테 책임 돌리는 것도 영 안 먹힌다. 네. 다음 뉴스 가볼까요? 재판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그 특검에서 어떤 그 발언을 좀 이제 확보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한덕수 전 총리한테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 당분간 당신이 가줘야겠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네. 왜?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요 다음에는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뭐 외교 국제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행사라는 게.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됐죠. 페루하고 네네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남미 뭐 이런 나라들 좀 만나보니까 다 좌파 정부 대통령이더라. 좌파 수장들 만나보니까 조금 사는 나라에서 좀 원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듣길래 아우 짜증나서 그런 거는 그냥 총리가 가고 나는 중요한 아마도 뭐 미국, 일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내가 만나러 가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당다.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너무 되지.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교는 안타깝게도 현실이니까. 예. 지정학적인 위치랑 무역량에 의해서 중요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한국 외교의 탑5 안에 예를 들면 중국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북한도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도 들어가야 돼요. 수출 때문에. 이게 다 공산당입니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좌우를 따지면 안 된다고 지금 외교를 할 때 이게 말이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트리도 총리도 좌파일 거 거기도 좌파로 보일걸요. 그렇죠. 프랑스까지는 안 보려나? 하여튼 독일도 그렇고 하여튼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본인 눈에서는 유럽의 대부분의 중도 우파 정당도 다 좌파로 보일 텐데. 네. 이건 정말 국정 운영 지도자로서 인식이 너무 편의적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트럼프 정도를 이게 네. 트럼프 중도예요. 트럼프 중도. 트럼프가 중도는 아니겠지. 트럼프 정도만 이제 만날 수 윤석열 있겠다고 입장에서. 얘기하지. 네. 근데 이때는 바이든이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바이든은 좌파 아니야 그러면? 뭐 그렇겠죠. 그럼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고 싶어 나도. 네. 여튼 이런 또 법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요? 아니 해외의 정상들을 만나는 외교의 기준이 좌파 우파로 나누면 어떻게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그 심각하게 그동안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밑자락을 깔고 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니 우리 국민들이 뭔 죄입니까? 투표를 해서 뽑긴 했는데 이런 참 투표 잘못한 죄.
아 물론 그런 수도 있으나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속은 얘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뭘 국민도 쏘갔고 나도 쏘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상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차피 멀리서 보는 거고 미디어 통해서 보는 건 좀 속았다 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갑자기 왔으니까 몰랐겠지 그때. 아니 당에서 이 이렇게 정도일 줄은 몰라요. 이 정도일 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취임 이후에는 제가 거의 뭐 이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정도다라고 예상한 건 없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영혼이었고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술을 좀 물론 많이 좋아해서 그렇지. 물론 정치 처음 하시니까 좀 빈 부분이 있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 뭐 윤희석 대변인 잘못한 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재밌는 동네 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유쾌하고 뭐 좀 뭐 술 잘 먹고 먹을 거 좋아하고 야 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상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 캐릭터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이 정치사에 흑역사 중에 흑역사 중에 흑역사. 공직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디 언론인가 인터뷰에서 그 돌아가신 작고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버지께서 너는 그냥 그 공직하지 말고 식당에 가라. 식당은 진짜 잘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식당은 어쩌면 잘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계란말이 너무 많이 넣는 집? 먹어서. 아 그건 본인 혼자만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아유, 사실. 하여튼 뭐 네. 5천 원 얘기는 요 정도 듣고요. 네, 요거 예. 하나 전하고 이건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그 준수한 이모 씨, AKA 세강자가 지난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주했잖아요. 네. 한 달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네. 어제 충북 충주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참 우리나라 잘 잡는데 그래 좀 오래 걸렸다 이 사람은.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렇게 네.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더 눈에 띄지 않아요? 저게 어우. 아니 저건 산의 스물 위장복 아니에요? 작정인데. 아, 위장복인가? 네, 가을산이거든요. 저건 딱. 단풍. 네, 단풍이랑 뭐 흙 같은 거 색깔이 섞인 거 보니까 가을산에 딱 맞춤으로 샀네 이거는. 그러네. 네. 이거 제 무장무기도 추정입니다. 아니고. 야, 근데 얼굴을 너무 가려갖고 네. 이미 얼굴이 인터넷에는 많이 나와 그런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얼굴이 까마네요. 아, 마스크. 마스크를 많이 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잡혔고 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 증권 관련된 그렇죠. 요거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거 물어볼 거고. 네. 근데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그 웰바이오텍인가 그 사람 뭐 영장 기각 나오고 또 그 김건희 씨 오빠, 네, 김진우. 김진우 씨도. 거기도 뭐 영장 기각 나오고 네. 또 영장 기각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아서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제대로 수사가 잘 될 수 있을지. 네. 그래서인지 네. 뭐 일련의 상황 때문인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법 개혁, 뭐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앞서서 그 법사위원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 1심 판결 그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 조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도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르고 그랬어? 라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반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경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 개별 행동 자제해라 이런 자제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전현희 의원,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이제 내란 대응 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인데 이 당내에서 사실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네. 이거 빨리 다시 설치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 법사위에서 자기와 상의도 하지 않고 검사장들 막 고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데 그거 뒷감당 법사위 알아서 하세요까지 되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상황인데 네. 여기다 또 전현희 의원, 김병주 의원이 내란 재판부 요거 카드 꺼내 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 같다. 맞나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 민주당 특히 이제 법사위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이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기자들 그 백브리핑을 보면 엄청 짜증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화가 앞에 많이 추임새를 좀 많이 넣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거는 김병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해외 일정에 큰 빅 이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에서 그 이슈들을 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그 이슈를
당이 가져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나가서 생고생하는데 그 부분들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서 저번에 아마 당정 간에 우리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자제가 안 되고 뭐 검사장 18명 고발도 원내 지도부와 전략적인 어떤 상의가 없이 가버렸던 거고. 그다음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부분도 좀 숨고르기를 하자고 했는데 최소한 이 부분도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원내 지도부하고 얘기를 좀 하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할까? 특히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기 아랍에미리트 중동 쪽에 가 있는데 이집트, 왜 이런가? 카이로에. 카이로에 있는데 왜 이럴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다. 거의 반명이죠 이제 법사위는. 그렇죠. 아니 지금 박수현 대변인,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는 지금 원내 대변인 김현정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지도부 당 지도부 대변인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인데 대변인? 거기도 협의 안 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병기 수박론 이걸로도 안 돼요. 지금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대표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멘트 나온 게 있어요. 예. 이건 정말 그냥 단독 드리블 같아요 법사위에. 그럼 법사위가 이러는 거는 그 이유가 이제 출마하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결론이 그거예요. 지방선거? 그렇게 그렇죠. 보이는데 예? 하지만 그걸 의식했는지 김용민 의원은 지도부가 지방선거만 신경 쓰고 내란 종식에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자체는 김기표 의원이랑 김용민 의원 둘이 했죠. 네. 예, 그렇게는 해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안과 관련해서. 근데 법사위원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과 네. 그냥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미묘했던 게 송강 고검장이랑 박재혁 검사장 네.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어. 징계를 할 거였으면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징계를 했겠죠. 네.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이걸 진화하려고 했는지 갑자기 사표를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그렇지. 해버렸으니까 요것도 말하자면 어떤 그 리액션이다 정성호 장관의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저 사표 받지 말고 다 저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목소리가 강했는데 네. 근데 민주당은 그런데 이 지도부는 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회에 검사 징계법을 좀 손보되 징계권 자체는 법무부에 있으니 그쪽에 예. 판단해서 공을 약간 넘기면서 네. 페이드아웃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을 법사위에서 쫙 대포 카메라로 땡겨버린 거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다시 이거 그냥 사표 일단 수리해서 이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민주당 얘기를 듣고 해설을 해야 되나요? 지금 가만히 계셔도 보면은 될것 같은데.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김용민 의원은 당이 지도부가 지방선거만 신경 쓰고 뭐 내란 종식은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또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여기 김병주 전현희 두 의원 나와가지고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 하는 거 보면 보세요.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나가야 네. 되고 김병주 의원은 경기지사 경기지사. 나가야 되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지방선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도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소 3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법사위 지도부 수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대통령까지 있으면 지금 법무부하고도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4개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한 대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죽하면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문자로 썼어요. 예. 자기 정치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거를 당원들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그 자기 정치라는 사람들이 뭐 이제 그 표면성을 들은 법사위의 의원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 들은 지 6개월 정도 돼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구성원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건 자기 정치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늘 선당후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당이면 당이 먼저고 그다음에 후사인 나를 돌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위에가 뭐냐면 우리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민주정부 사기를 위해서 국정 안정이 최고죠. 네. 그러면 국정 그다음에 당에 대한 어떤 그 선명성 그다음에 자기 정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순서인데 이게 자기 정치 때문에 그냥 나머지는 싹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상식적이 맞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당원 100%로 지방선거 룰이 바뀌면서 네. 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급해졌어요. 네. 그래서 당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것들 이게 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 인기가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그럼 이제 당연히 여당 인기도 꽤 있으면 지방선거도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게 이제 치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내려올 수 이제 있죠. 다만
수월하게 가는 데 있어서 당내 경선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당내 지지층들의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판단들을 하시는 거가 이제 자기 정치라고 아마 표현을 하시는 그런 그러신 것 부분이 같아요.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여튼 법사위 의원들이 꽤 강성 목소리를 좀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상황,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치권 관련 뉴스는 요 정도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뭐 빼먹은 거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넘쳤어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우신. 옆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김진우. 아니 뭐 네. 근데 한동훈 대표 징계는 언제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보세요. 한동훈. 네, 잘 나갔더니 날라갔으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건데 송원석 나경원 둘이 산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단계 게시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당선 모형이 나왔으면 또 뭐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법무부 장관 때 네. 뭐 공소 취소나 안 뭐 그런 거 왜 안 해줬냐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만큼 이게 복잡합니다. 네. 어쨌든 당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사실상 전략적으로는 고맙다. 고맙다. 네,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허울을 네. 뒤집어 쓰고 극우가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아니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법무부 장관 시절 그 론스타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뭘 애매해요. 이름을 얘기를 안 해. 히읗자가 안 나와. 얘기를 안 하고 공식 논평에서 얘기를 안 하고 거의 김민수 최고위원 한가하다. 한동훈 저격수가 돼서 한가로운 영웅 서사 만들기 하고 있지 마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네, 아이템 타격감이 있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아니면 좀 글쎄요 발언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지 않을까요? 좀 짠하긴 해요. 네. 집에서는 맨날 그 무슨 그 말하자면은 그 서자 취급 당하고 밖에서는 그리고 잘하네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김민석 총리랑 그 안에서는 정성호 그랬죠. 장관이 다 칭찬했잖아요. 칭찬했죠. 네. 그건 칭찬 받을 일이죠. 네, 저도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했어요. 기분이 묘한데 오메가 3다 주세요. 네. 그럴까요? 오메가가 아니라 오르메가. 오르메. 아니 오메가 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메가 3가 들어있는 제품의 이름이 브랜드 식물성. 정프로가 상품명을 얘기해야지. 오르메가입니다. 예, 그냥 오메가가 아니라 오르메가. 예, 요게 이제 오메가 3는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생선에서 이렇게 추출한 예, 이런 이제 오메가 생선. 예, 그거 많이 드셨을 텐데 이거는 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 3는 좀 걱정이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비려. 비린 거 하나, 그다음에 중금속. 왜냐면 생선들이 점점 커지면 다 쌓이잖아, 농축되잖아. 공부를 하셨네. 예, 그리고 이제 해양 오염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식물성 오메가 3. 네. 예, 식물성 오메가 3. 그것도 국내산 식물성. 그렇죠. 충남 당진의 햇 들깨를 저온 압착해서 순도 99% 들기름으로 쭉 뽑아갖고 여기서 오메가 3를. 그런 게 있어요. 예. 어제 장설초 소장이 이 알을 터뜨렸어요. 아 그래요? 이 기름을 맡아보려고. 들기름 냄새 난다고. 근데 이건 밥에 비비 먹어도 비리지 않을 밥도둑 만큼 들어갑니까? 아 정말 그 정도로 이 오메가 3의 식물성 기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렇게 못하겠죠. 두 번째 들었어 지금. 두 번째 들어요 저는. 아니 그만큼 아주 이게 먹어봐. 난 어제 먹고 나서 오늘 기름 나서 일찍 왔어요. 아, 이거 이제 고소. 이걸 안 먹어야 되죠. 고소해요, 고소해. 이걸 드시고 빨리 오세요. 네, 옛날에 오메가 3 이렇게 생선에서 나온 거는 먹으면 비리죠. 나중에 먹고 나서 그러니까 입에서는 안 비릴 수 있어도 속에서 올라. 위에서 슬슬 올라옵니다. 어치라 그러잖아. 어치. 예. 아, 이게 뭐야? 이런데 얘는 예, 그냥 들기름 먹는 느낌이에요. 고소한 그죠? 근데 오메가 3야. 예. 와. 나중에 이제 이거 먹고 키스할 때도 고소.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자, 한 개 저희가 할 일이 있으시군요. 2 네. 플러스 1으로 드리는데 한 통이 2개월 분이에요. 그러니까 총 3통이 나가니까 이번 구매하시면 6개월 분이 나가는 건데 네.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10,000원꼴도 안 됩니다. 아하, 네, 6개월치.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네요. 탄수화물이 빵그램이네요. 그래요. 이거 먹어야 탄수화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여기 이제 일일 권장량이 1000mg인데 여기는 1050mg이니까 하루에 하나 딱 먹으시면 딱 됩니다. 눈 건강,
그리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등에 좋은 오메가3. 제일 좋은 게 네.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아, 혈관 깨끗하게. 네, 혈관이 그 너무 오메가3 더러워요. 가 네, 좋습니다. 혈관 청소부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상 아래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은 혈관 깨끗하게 만드시고 고소한 냄새와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